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합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 동네로 이사왔음을 알리는 우편물, 여러분은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최소 긴장의 고삐를 조일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얼마 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여성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의 사건이 또 온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합니다. 엄연히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그 고지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입니다.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 주도수는 또 어떻습니까? 그가 출소할 당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불과 5년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릅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입니다.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2015에서 2019년 사이 살인과 강도의 재범률은 각각 0.1%, 0.2%였지만 성폭력의 경우는 재범률이 2.1%에 이릅니다. 전자발찌 도입 이전인 2003에서 2007년 성폭력 재범률은 무려 14.1%라는 법무부 통계가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만 성범죄 안전망은 2중 3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강화해 국민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릴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 불문,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의 대상은 당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한정됐으나 2011년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지의 대상은 여전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들만 조심시킨다고 될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앞으로는 같은 행정구역에 사는 모든 이웃에게 고지가 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성범죄자 신상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성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신상 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과주지 동향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또 신상 정보 제출 의무를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도록 서면 등 고지 방법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제출 의무 위반이나 도주 등으로 소재 불명인 성범죄자의 신상은 온라인으로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고지의 방법을 다각화하여 성범죄자 신상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재난 문자 수신, QR코드를 활용한 동선 체크인, 백신 예방접종과 재난지원금 신청까지 많은 국민의 온라인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급변하는 매체 환경을 기민하게 주시하면서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정보가 가닿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 대상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대개 5년, 길어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또 2008년 이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상공개 제도를 세분화하는 등 위헌 및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이 같은 국민 요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오징어 게임, 성기훈의 인간 선언에 답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가슴 시린 장면은 자신의 목숨과 456억 원을 맞바꾸는 데스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략과 눈치, 운이 겹치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생기는 오징어 게임에 비해 현실에는 작은 희망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정의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우리의 현실이 겹쳐 보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만 보장하는 시스템이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제적인 현실보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기에 읽는 룰만이라도 제대로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라고 선언한 주인공 성기훈의 명대사가 뇌리에 남는다고 하시더군요. 그의 말대로 우리는 모두 장기판 위말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동등한 출발선에서 뛸 수 있도록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닥을 보장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늘리는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과반수의 동의로 오징어 게임을 끝내자고 결심한 참가자들이 현실의 굴레에 지쳐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즌2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설계한 자들과 주인공들의 대립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 선언을 한 주인공 성기훈이 어떻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스템에 반격을 가할지 시즌2도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나는 도둑의 힘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당신네 국민의힘이 죽어라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했을 것이고 이런 사단도 없었겠지요. 국민의힘과 결탁하고 고가로 토지 매입해둔 투기 세력은 패가 망신했겠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과 정치인 여러분, 공공개발 죽어라 막고 민간업자에게 기회 만들어주고 투기 이익 나눠 가진 건 바로 어제의 님들입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조선일보 같은 조작 언론과 당신들의 일방적 허위 주장에 속아 넘어갈 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아요. 시민들의 가녀린 촛불로 정권이 붕괴되는 시대이니 내부자들 속 조작선동의 추억은 이제 버리십시오. 이제 공공개발 막고 투기 개발 도운 게 누군지 기억납니까? 집권 세력과 이 사회 온갖 기득권에 포위된 일개 기초단체장이 악착같이 개발이익 5,500억이나마 회수한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패주역인 당신들의 부패와 투기 유착을 목숨 걸고 절반이나마 막은 저를 부패로 모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힙니까? 자,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 힘, 국민의 짐이라 놀려도 할 말 없겠지요? 다음 페이스북 글,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 크게 환영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식용 금지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당연한 조치이고 크게 환영합니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하는 생명체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개 식용은 사회적인 폭력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목소리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개 식용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개 식용을 단순히 야만적 문화로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 불안전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동물 복지의 필요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 식용 문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성남 모랑시장을 5년여의 기간 동안 토론과 설득, 합의를 거쳐 정비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복지는 곧 인간에 대한 복지입니다. 개 식용 금지와 반려동물 복지를 함께 고민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따뜻해지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겠습니다.